예, 감사합니다. 예, 김혁철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우리 포스트 코로나 포럼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우리 김여섭 선교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향력을 깨우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뭐 소설 얘기 듣는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끝부분에 깜짝 선물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바쁘지 않으시면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혼돈의 시대. 예, 지금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극심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2절에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는 물론이려니와,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사진이 일본 그 쓰나미 때 사진이에요. 그 가운데는 금년 초에 LA에서 방화 약탈이 일어났던 사진들이고, 오른쪽 상단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죠. 사진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월가에서 공포에 휩싸인 월 스트릿의 그 파이낸스 매니저들을 볼 수가 있고, 좌측 상단 사진을 보면은 시한폭탄처럼, 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이 혼돈의 시절입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피터 틸은 그의 저서 제로 투 원에서 인류 역사의 시대 정신이 4개가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 두 번째가 불명확하지만 낙관적인 미래, 세 번째는 명확하지만 비관적인 미래, 네 번째 불명확하며 비관적인 미래,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98년 IMF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시대조로는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였어요. 한강의 기적을 비롯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그때까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드림이었었죠. 예. 하지만 그 이후서부터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차츰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지만 낙관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보면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 그래도 불명확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낙관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관적인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관적인 미래는 예측이 가능하게 비관적인 미래다, 또는 예측도 불가능하게 비관적인 미래다. 그래서 definite pessimism, indefinite pessimis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뉴 노멀을 넘어서 뉴 애브노멀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 노멀이라는 것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통칭하는 말로 저성장, 규제 강화, 또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비슷하게 중국에서는 신창타이, 새로운 상태다라는 말로 이 뉴노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2013년에 뉴 애브노멀이다. 더 이상 새로운 질서, 뉴노멀, 새로운 질서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세계는 애브노멀이 노멀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3년에 등장했던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의 호황과 불황, 이 사이클이 구성이 되고 예측이 가능하였지만, 이 뉴 애브노멀 시대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뉴노멀은 아무래도 예측이 가능한 시기였는데 뉴 에브노멀은 암울 속에서 예측조차 불가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모든 기회가 봉쇄되었다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사야서 60장 하반부에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 땅은 기업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극심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향력을 깨워야 하고 그 영향력으로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이사야 60장을 빛 대신에 영향력이라는 말로 대체하더라도 정확하게 말이 됩니다. 일어나 영향력을 발하라. 이는 내 영향력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향력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그의 영향력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영향력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향력으로 나오리라. 빛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요. 성장과 가치연구소 소장 겸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 샌더스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서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과학기술정통부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피드로 장관이 임명하여 3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GNF는 사역단체 공동 설립자이며 부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비즈니스맨들의 단체인 CBMC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된 하베스트 대학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서강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하였습니다.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일한 경력으로는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수니 코리아, TIC 부위원장 겸 센터장으로 일을 했고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교수, 동국대학교에서 엔터프로너십 강의를 하였습니다. 멘토링 및 심사위원 경력을 보자면 유엔협회 세계연맹, 오프나 도시혁신 챌린지 멘토, 글로벌 청년기업 창업가재단 창업 멘토, 대우 세계경영연구원 GYBM 멘토 회장,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마케팅 멘토, 부산 테크노파크 해외 마케팅 멘토, 베트남 스타트업 휠 창업심사위원, 코트나 해외 구매조건부 R&D 심사위원 등 이것보다 더 많은 형태의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심사위원 및 멘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서및 수상 기록을 보시면 성공하는 리더의 비밀, 생각과 태도의 한 끗 차이라는 책이 지난 6월 24일 날 출판되어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카페에 앉아 30분 만에 수익 내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완전 정복이라는 이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보통신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실은 과학기 정통부 장관상 후보로 올라가서 3명이 경합을 벌였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장관상을 받지 못하고 정보통신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위로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더 위에 계신 분이 있어서 예우상 그분이 받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하였다라고 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경력으로는 대우 폴란드 현지법인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고요. 대우 회장 비서실 세계경영 IT 담당 팀장, 홍콩, 유럽,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재원 및 법인 대표로 17년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전문 분야는 영혼까지 치유하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이고 스토리텔링 마케팅 전문가이면서 열정과 도전의 모티베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세상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각종 집회라든가 사역 활동하였던 것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더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설명드린 제 포트폴리오와 제 경력들이 2017년 이후에 대부분이 벌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앞에를 잠깐 보면은 제가 대우에서 일한 경력과 학력상을 빼놓고 이 나머지 일들의 90%가 2017년 1월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에 하나님께서 매우 저 개인적으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 이후에 저의 온라인, 오프라인 만남의 90% 이상은 2017년 이후에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이 90%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 만난 분들은 10% 이상도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지샌더스 주식회사 대표로 있는데요. 2017년 7월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샌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눴더니 만난 지 한 달 반 된 40대 후반의 여자 비즈니스맨이 장로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도 지샌더스라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비슷한 나이 또래 형제에게 만난 지 3달 반 된 형제인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요즘 제가 투자한 데가 많아가지고 여윳돈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 만난 지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후배가 선배님 그 얘기 재밌는데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래서 설립된 게 지샌더스 주식회사입니다. 저는 지샌더스 주식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며 우리가 타겟 마켓이라든가 세그먼트가 뭐라고 설명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비즈니스의 빼꼬미들이 저한테 그런 거 하나도 묻지도 않고 저를 오래 알았던 사람이라면 저를 알고 했겠지만 저를 만난 지 2번째 만에 한 달 반 만에 3달 반 만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의 무엇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 뉴욕주립대 소니 코리아의 TIC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2019년 1월에 제가 송도에 있는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1박 2일 집회였었는데
오후 3시쯤, 둘째 날 오후 3시쯤 돼서 이제 막 파하기 직전에 상황이었는데 한 형제가 불이 오더니 장로님,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총장님이 장로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장로님을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설립한 TIC 부위원장으로 반드시 모시고 오라고 해서 제가 장로님 허락도 안 받고 예스 하고 왔습니다. 장로님 무조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총장님을 그때까지 2번 만났습니다. 첫 번 만남은 어떤 집회에서 복도에서 약 5분 동안 명함을 주고받았던 게 전부고, 그 이후에 총장실에서 30분 내지 40분 동안 차를 마시며 환담을 하였던 것들이 다입니다. 하루는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공적인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 같은 테이블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랑 고등학교 동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고등학교 동기가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박남춘 시장하고 동기거든요. 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고등학교 동기래요. 서정진 회장이 저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끝난 다음에 너 인천 재물고등학교 21회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저랑 같은 반을 해본 적이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4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40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예요. 제 고등학교 졸업 동기가 720명이니까 그럴 법 하겠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다음날 뜬금없이 전화를 하더니 형철아, 서정대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할 교수가 필요한데 내가 너를 첨가했어. 그리고 다 준비됐으니까 네가 마음만 있으면 가서 예스 하고 가서 강의를 해. 그 이후로 저는 서정대학교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CBMC 강사 역할 마찬가지고, 베트남 스타트업 휠 약 3만 명의 베트남 청년들이 스타트업 창업 경진 대회를 하는데 제가 세미 파이널과 파이널의 심사위원으로 최저비 다 줄 테니까 좀 와주십시오. 저는 베트남의 스타트업 휠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저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제가 보스턴에서 MBA를 공부하던 1999년, 저는 보스턴 한인연합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영우 박사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맹인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고위공직자가 되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커다란 감명과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영우 박사께서 백악관에서 일하는지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다기보다 그런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저에게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에 당시 제가 아직 대우에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 대우 임원으로서 해외 영업 담당 임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말레이시아 국영방송국 RTM이라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말레이시아라고 이름부터 있는데 그 RTM을 아날로그 방송국에서 디지털 방송국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국제 입찰이 뜬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려니 말레이시아의 유력자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너희들이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소개를 받고 만난 사람이 말레이시아 집권여당, 당시 집권여당 UMNO, 암노의 디렉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당 총재를 만난 거죠. 그분이 2008년서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낸 나집 라작 총리였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비즈니스 관계를 해나가면서 서먹서먹하니까 뭐 의례적인 얘기를 했겠지만 좀 지나면서 친해지니까 밥도 먹고 골프도 칩니다. 밥을 먹는데 그냥 조용히 제가 묵도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나집 라작 당시 디렉터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 내가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되겠느냐? 노 할 일이 없죠. Yes. 그리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앞에 선대면 어떨까요?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서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는 수많은 현지 목회자들을 불법 납치, 감금하면서 최근까지도 그런 일 벌어졌어요. 감히 목사 선교사라고 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죠. 초대도 못 받지만 초대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당시 저는 대우라는 옷을 입고 있었고 비즈니스라는 공동적인 일을 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포교의 자유는 없을지언정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것을 마다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기도하고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는 영적 전투의 최고 정점에서 영적 기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습니다. 강영호 박사께서 왜 백악관에 들어가셨는지 저는 그 당시에 알지는 못했지만 이 일을 경험하면서 누군가는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서 영적 기류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다 현지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는 것들은 제 편에 의하면 풀뿌리 그 영적인 지평을 열어가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풀뿌리 위에 영적 정점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영적 기류와 이 정상에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이 만날 때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순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된 영향력을 깨워서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 서서 영적 패권을 장악하고 그 영적 패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출장 시 항상 그 도시의 가장 심장부, 가장 좋고 가장 높은 호텔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제가 재미난 경험을 한 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장을 갔어요. 페트로나스 그 쌍돌 빌딩 가장 심장 그 호텔 위에서 지금 기억으로 28층 정도 되는 제가 묵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창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검은새 너던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있다가
예배와 찬양이 끝나고 밖을 나다 보니까 서너 마리가 아니라 한 열댓 마리가, 그 20마리가 되는데 까매서 저는 까마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비둘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도심 한복판에 비둘기란다. 독수리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에 독수리가 때를 지어 나타날 일이 있을까요? 특히 독수리는 군집 생활을 하는 그 조류가 아니죠. 그런데 열댓 마리가, 제가 하도 신기해서 제가 그 비디오로 그 촬영을 해놨는데,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겐팅 하일랜드라는 아주 그 말레이시아에서 매우 유명한 그 도박 타운입니다. 근데 그 도박 타운 바로 밑에 신실한 말레이시아 성도가 기도의 집을 거기에 만들었어요. 참 영적으로 재미가 있죠. 그 기도의 집을 갈 일이 있어서 그 겐팅 하일랜드가 꽤 높아요, 공원이. 그래서 이제 뭐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침 예배 때 멀리서 봤던 그 독수리와 같은 그 거대한 독수리, 제 그 승용차인데 그 승용차 뭐 제가 느낌에 제 승용차 뭐 두세 배는 될 것 같은 날개를 쫙 핀 독수리가 선회하듯이 호위하듯이 저희 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제가 받은 감동은 누군가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주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적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누가 영향력을 깨우고 일어나 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영적 패권을 장악할 사람에게 필요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과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장로, 너는 아비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고 일터와 사역 현장에 들어가게 해주고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 두려워서 발을 담그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네가 먼저 발을 담고 저 위에서 요단강물이 멈추는 것을 보여주고 저 산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은 있는데 연약하여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같이 가서 점령을 해주라. 그래서 요단강물이 멈추고 저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시대에 살아계시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예표로 만들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아까 말씀드린 경력을 행하게 해줬다. 여기서 예표, 샘플이란 탁월하거나 특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군대에서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저는 전혀 누구보다 탁월하거나 앞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샘플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때에 내 영이 부어질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예언한 요엘 선지자의 성취, 그 모델로서, 샘플로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 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기서 다음 세대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세대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을 이어받을 세대를 모두 다 다음 세대라고 저는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샘플로 요단강에 발을 담고 조산지를 점령을 해줘라. 그런 감동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이 GNF라는 사역단체입니다. GNF는 게바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글로벌 엔터프리너스 브릿지 오브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한 거죠. 이 GNF 역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역과 일터 현장에서 최대한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서 정사와 권세 한복판, 나집 라잡 총리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 앞에서 그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할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죠. 그것을 이재용이 해주면 좋을 텐데 이재용이 안 해줘. 이랜드가 그걸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GNF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 설 자들, 그런 리더들, 그런 비즈니스를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시대 분별과 미래 준비. 그 시대적 요청에 맞는 리더십 육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주신 거더라고요. 이 포트폴리오가 구축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저처럼 저희 집이 지금 용인인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아니고 용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자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됐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고 따라왔던데 정리를 해봤더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줬던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김장로 또는 우리 GNF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나의 달란트를 가진 사역자와 일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며 프로슈머로서 활동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 그리고 비즈니스가 연합이 돼서 그 연합된 형태로 사우디 왕 앞에 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맨.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김요셉 선교사님께서 3주를 계속 하라고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3주 동안 3번 동안 뭐를 하나. 아마 다음번 얘기가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연합을 풀어나갈까의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저에게 일을 하게끔 하신 형태가 또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 재작년 말에 더 크로스 처치, TCC 박호종 목사께서 교회를 옛날 사랑의 교회 교육관 자리, 강남 그 한복판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약 35평의 공간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GNF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월 달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김장로, 사이버 공간도 내 공간인데 이 사이버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내 백성들이. 이 사이버 공간을 점령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는 뜬금없는 감동을 주세요. 그 당시는 강남 한복판에 아주 나이스한 오프라인 공간이 35평. 그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막 이제 벌여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지만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팬데믹 현상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십니다.
너무나 뜬금없어서 2, 3주 정도 계속 기도를 하다가 순종하기를 마음먹고,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을 점령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2013년까지 페이스북을 하다가 방치해놓은 페이스북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다시 올려보기를 시작할까? 라는 작은 시작을 합니다. 당시 제 페이스북 친구는 약 400명 정도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페이스북의 친구는 제 오프라인 친구와 같다는 얘기인 거죠. 오프라인과 사이버의 구분이 형태적으로만 정했지만 저의 영향력은 동일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 과거에는 제가 글을 7년 전에는 제가 글을 올리면 많아야 10명이 좋아요. 많아야 한두 명이 안부 인사 전하듯 댓글을 달았는데 첫날 좋아요가 50개 달리고 댓글이 10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 70개, 셋째 날 100개,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좋아요가 에버리지로 500개가 넘고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팬데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 9월 달에 이제 페이스북에 모아진 사람들에게 시대 분별, 미래 준비라는, 시대를 분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특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러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올렸어요. 올리고 막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나름 좋아요 뭐 하면서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더 쪽팔린 거는 하나도 안 오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두 명만 오면 완전히 쪽팔리겠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참여한 사람들도 뻘쭘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그런데 74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3월 달까지 계속 오늘과 같은 강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페이스북을 보고 CBMC 회장께서 저한테 직접 오셔서 장로님 우리 CBMC에 특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CBMC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5월 달에 하베스트 대학원 이성상 선교사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토요일 오전 9시에 하베스트 대학원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어요. 토요일 9시라는 시간이 애매하죠. 제일 좋은 시간은 수요일과 금요일 뺀 저녁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데 물론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가 그렇게 커다랗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뭘까?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김장로 나의 백성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토요일 아침마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이름이 데니의 토요 브런치 카페라는 타이틀로 제가 특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니는 제 영어 이름이 데니얼이기 때문에 데니고 토요 브런치 카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고생 많지 않니? 아침에 브런치를 먹듯이 편안한 마음에 여유와 지성 그리고 현장감이 살아있는
그런 카페 형태의 특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베스트 대학원에 어떤 형태든 이렇게 대문 간판을 걸고 하는 게 없어요. 저도 간판을 걸고 싶었던 것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이름 붙인 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게 바로 일주일 전이에요. 토요 브런치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러저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데니의 토요 브런치 카페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토요 브런치 카페 계속 하려니까 길죠. 그러니까 이분이 토부 카페라고 하는데 제가 그 토부 카페를 읽는 순간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토부, TOV.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토부, 토부. 아, 하나님께서 이 데니의 토요 브런치 카페를 좋아하시며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분명하게 즐거워하신다. 현재 토부 카페의 회원 구성을 보면은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들이 60대 40 정도 됩니다. 유료 회원이 60%, 무료 회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예. 뭐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한 그 이야기는 뭐 이해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뭐 다음에 제가 풀어내기로 하고요. 예. 유료로 하면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료로 하면 접근성이 이제 커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마다 하는데 첫 번째 주하고 다섯 번째 주는 무료 공개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을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기만 하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은 모두 다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무료 회원은 첫 번째와 마지막 주에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세 번째는 살아남은 음악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울산시향의 김종규 상임 지휘자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프 카페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들이 내 백성들을 위해서 마구 퍼줘라. 그래서 마구 퍼주는 보물창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배우게 해라. 철저한 수강관리.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만일 유료 회원 중에서 만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전액 환불을 해줘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부 카페 금년도 하반기 중점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영향력을 확대하여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저에게 하나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줬듯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줘라.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하라.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책을 출판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더 이상 패스파인더가 아닌 패스빌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십을 감당하게 해줘라 해서 하반기에 이런 중점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리스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향력을 갖는 것이 리더가 되는 길이고 리더가 되어야 정사와 권세의 정점에서 예수의 덕을 선포하며 영적 기류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대우라는 옷을 입고 그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를 들고 갔을 때 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를 받아주고 그 안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영향력은 키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과 리더십에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 절박함이 우리 일터 현장과 사역 현장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변신의 당위성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로 한골 탈퇴하게 됩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역과 리더십에 있어도 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격변의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채 아직도 기존 사역의 경험과 기존 사역의 패러다임, 리더십 이론의 적용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는 나비로 변신해야 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로,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나는 것은 나 잘났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이고 그런 자가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변신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늑한 곳에서 맛있는 잎사귀를 마음껏 갉아먹으면서 영원히 애벌레로 멈춰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토실토실한 보기 좋은 애벌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벌레는 하늘을 날고 있는 참새 눈에 띄어 가장 먼저 잡혀먹히게 될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독수리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참새에게 잡혀먹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변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역과 일터 현장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변신을 멈춰버린다면 독수리가 아닌 참새에게 맞아지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치게 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변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채 거대한 애벌레로 남아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역 현장과 일터 현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애벌레인지 자랑하는 일터와 사역 현장의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미래창조 미션 리더 스쿨이라는 우리 GNF의 과정, 토브 카페의 과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8주 과정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주, 라떼는 잊어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환의 시대, 애자일 리더십. 초연결 시대의 핵심 능력, 커뮤니티 리더십. 지금은 콜라보의 시대, 콜라보 리더십. 꼰대 리더십은 가라, 코칭 리더십. 강팀을 만드는 빌드업 리더십. 코로나 시대, 리모트 워크 리더십. 내 리더십 강점은 무엇일까? 유형별 리더십 전략.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환골 탈퇴해서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서 영적 기류를 바꿀 리더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감동을 받고 준비한 것입니다. 8월 3일서부터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더십 과정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려는 절박한 심령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하베스트 대학원의 리더 목사님인 이성상 선교사님께 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미래창조 미션 리더스쿨 미미리스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수강비가 부담이 되신 모양입니다. 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수강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었냐면은 기존에 제가 80만 원 받던 것들을 4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토북 카페 회원들은 24만 원으로 줄인 거죠. 사실 이 금액을 정하는데 제가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정한 것이지 무슨 그냥 감각적으로 정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 수강비가 허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안 해본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허들조차 돌파하지 못하는 리더라면 그것보다 더 심한 정사와 권세 한복판에서 돌파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발 앞에 있는 작은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그 걸림돌은 걷어 차버리고 돌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모두 벗어 던지고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코로나가 땅을 덮을 것이지만 경제적 위기가 땅을 덮을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라니 날아듣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기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할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작은 자가 천명이 되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이 속히 이루실 여호와의 때임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잠재된 영향력을 깨워 정사와 권세의 한복판에 서서 영적 패권을 장악하고 그 패권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시겠지만 하베스트 대학원 격려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포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만 참여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제가 숫자를 보니까 38명 참여하고 있는데 38명이 아니라 380명 이것뿐만 아니라 화요일날 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럼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제가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 한 15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38명이고 보니까 그때 15명 중에 우리 미래와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두세 분밖에 못 봤어요. 지금 38분 중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래와 세계 선교에 다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그 깜짝 선물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 드리는데 조건부로 선물 드려요. 근데 어려운 조건 아니에요. 예. 하베스트 대학원과 미래와 세계 선교 단톡방에 오늘 저와 말씀 나눈 그 피드백을 적어주시면 돼요.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10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적어주세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미래와 세계 선교 단톡방과 선물 받으실 저기를 적어드릴 테니까 와서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 요걸 적어주시면은
우리 토북 카페, 데니의 토요 브런치 카페 3개월 수강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지금 3개월 수강권이 5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5만 원어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베스트 대학원과 미래와 세계 선교 단톡방에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달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가 9월 말까지 들으실 수 있는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저는 미리 이미 토북카페 회원이에요.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 회원들에게는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들이라는 전자책을 준비했어요. 예. 이 전자책을 장로님 포스트 코로나 포럼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피드백을 달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해주시면은 전자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공한 리더의 비밀, 생각과 태도의 한 끗 차이 책이 출판돼서 잘 팔리고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 어떻게 받아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책이 있습니다. 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전자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은 전자책을 보내드립니다. 특별하게 이달 말까지 전자책을 해외에 계시거나 또 뭐 특별하게 전자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을 구매하시면은 한국 주소로 종이책을 동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은 전자책과 종이책을 두 개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전 뭐 한국에도 아는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제가 해외 갈 때 제가 직접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이나 그 종이책 여러분들께서 좀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셉 킴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3주를 하라고 그러셔서 순정한 마음으로 했는데 많이 부담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에 2부 주제는 우리 지금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다음번에 이루어질 거고요. 더 많은 분들 초청해서 함께 들어주시면 많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주에는 승리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요일 토북카페가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5번째 주라 무료로 오픈 특강입니다.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3개월 수강권을 드리기 때문에 더 떳떳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제가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눈에 보이는 좋은 해답 찾기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 찾기 능력입니다. 네, 이런 주제로 있을 거예요. 강의 제목이 AI 시대의 경쟁력, 진짜 문제 찾기 방법론. 3가지 프랙틱한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찾아내서 사역 현장과 일터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 사역을 발전시키고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이거 뭐 어디 뭐 돈 낸다고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니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